제가 오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국가수 부검 결과 사인 미상이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유족은 이 고인이 가입해 놓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물론 사망보험금이었겠죠. 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자, 사망을 했는데 보험금을 못 준다. 사망보험금을 못 준다. 이게 과연 어떤 근거로 그랬을까요?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요. 인트로에서 제가 말한 게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보험사는 그럴 수 있죠. 보험사가 줘야 될 보험금 안 주고 소송 가고 이런 게 한두 번인가요? 자, 근데요, 만약에 이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주고 이 소송을 했을 때요, 과연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자, 우선 이 법원 판결을 알려드리기 전에요, 우리가 사망보험금 이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보상가배상TV 구독자분들은 이제는 아시죠? 이 보험은 무조건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그 담보를 나눠서 봐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사망보험금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생명보험에는요, 이 담보는 일반 사망이라는 담보가 있고요, 재해 사망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에서는 상해 사망이라는 담보가 있고 질병 사망이라는 담보가 있어요. 물론 교통상해 사망이라는 담보도 있지만 지금 같은 사안에서는 교통상해 사망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 이 사망에 대한 담보 4가지만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망의 원인이 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급하는 담보가 바로 일반 사망 담보입니다. 이거는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이게 만약 고의사고가 아니라면요, 언제든지 일반 사망보험금은 지급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고의사고, 즉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2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일반 사망보험금에서는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변사체 사고 아무리 사인 미상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망보험금이었다면 지급이 됐겠죠. 근데 이 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일반 사망보험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망에 대한 담보 3개가 남았죠. 재해 사망, 상해 사망, 그리고 질병 사망. 재해 사망이나 이 상해 사망은요, 이 3요소가 부합을 해야 됩니다. 바로 급격, 우연, 외래 이 요인이 부합을 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해 급격하게 외부의 충격으로 사망을 해야지만 이 재해 사망이나 상해 사망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추락, 충격, 약물 중독, 그리고 익사, 그리고 사고사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질병 사망은요, 말 그대로 한국 질병 표준 사인 분류에서 구분되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자, 그럼 아무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이 원인이 사인 미상인 사망은요, 재해나 상해에 포함될까요? 아니면 질병에 포함될까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이 사망하는데요, 상해 아니면 질병이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자살이라도 상해고, 아니면 살인을 당해도 상해고요, 아니면 저체온증도 상해고, 심장마비는 질병이고요. 자, 이런 이유 말고 사람이 사망할 이유가 또 있나요? 아니,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지만요, 우리나라는 피해를 주장하거나 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모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증을 하고 나면은 상대방이 반증을 하는 거죠. 자, 아까 같은 이 사인 미상인 사망이 재해나 상해 입증됐나요? 질병이라는 게 입증됐나요? 그래서 어떠한 입증도 안 됐기 때문에 어떠한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다 라는 게 바로 보험사 주장입니다. 결국 보험금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이 사건들로 소송이 제기가 됐죠. 자, 그럼 소송이 제기된 후에 이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에 규정된 어떠한 사유로 이게 사망을 했는지 만약에 입증을 못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게 공통적인 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요, 무조건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의 정황 사실이라든지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어떻게 입증하냐에 따라서 이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이요, 영산강 강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됐기 때문에 결국 국가수 부검에서도 사인 미상이라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유족은요, 이 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고요, 당연히 보험사는 보험금을 부지급했습니다. 제가 말했었죠. 조금이라도 자살이 의심되는 사고에서 제가 보험사가 단 한 건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요. 자,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부지급했고요. 부지급한 이유는 했습니다. 자, 사인 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다. 당연히 상해 사망에 대한 입증은 없고, 만약에
유족이 주장하는 익사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자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사고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재판 과정 중에서도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요. 만약 우리가 이 사건을 위임받아서 물가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익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만 일관되게 주장을 했다면 이 사건은 패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사실들을 입증을 했죠. 자,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마지막으로 전파가 잡힌 시간이 새벽때였고 바로 출근 시간대였습니다. 자, 고인이 회사로 걸어가는 지점에서 강변이 있었던 점, 그리고 고인이 전날 술을 많이 마셨던 점, 그로 인해서 구토를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소변을 보기 위해서 강변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 그런 가능성 등을 주장했고요. 마지막으로 법의학 책자를 뒤졌습니다. 결국 이 법의학 서적을 뒤져서 이런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요. 법의학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시신에서 양쪽 폐 모두가 팽창되어 있고 폐 조직에서 다수의 플랑크톤이 발견되며 간, 심장 등 다른 장기 조직에서 플랑크톤이 많이 검출되었는데요. 이는 살아있는 공기 대신 물을 기도로 흡입하여 질식한 사망한 시신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결과이다. 이런 내용들을 찾아냈고요. 국가수 부검 결과 나온 수치들에서요. 상대적으로 일반 시신보다 이런 플랑크톤의 수치가 높다는 걸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법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거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요. 우리 원고가 주장하는 주의 정황 사실 등과 건 전후의 사실을 비춰봤을 때 이는 익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 보험사가 주장하는 자살할 근거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보험금을 지급해라 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보험사가 안 된다고 해서요. 무조건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요. 실컷 보험료만 내고요. 보험금을 받는 내 권리는 전부 포기해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는 경우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무조건 전문가의 조언을 한번 구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로 얘기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새로운 주제로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